네, 안녕하세요. 마키나락스에서 CTO로 일하고 있는 심상우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다양한 머신러닝 기술을 이제 사업에 적용하는데 더더욱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는 MLOps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고요. 저희 마키나락스에서 어떤 제조업의 여러 가지 문제를 푸는데 MLOps가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MLOps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데이터브릭스의 어떤 레이크하우스와 마키나락스의 런웨이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마키나락스는 산업 AI의 도입과 활용을 가속화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개발 역량, 그리고 이제 AI 모델의 개발, 배포, 운영을 지원하는 엔터프라이즈 MLOps인 런웨이를 기반으로 해서 산업 현장의 제어 최적화 및 이상 탐지 등 그 산업에 특화된 AI 솔루션을 만드는 회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100여 명의 팀 멤버들이 서울과 산호세 오피스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 시리즈 B 펀딩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세계 경제 포럼에서 선정하는 기술 선도 기업 그 탑 100 리스트에 뽑힌 두 한국 기업 중 하나이고요. 그리고 이제 CB 인사이트에서 선정한 어떤 첨단 제조 스타트업 탑 50에도 선정된 한국 기업이 2개 있는데 역시 그 두 한국 기업 중 하나입니다. 네. 제조업을 비롯한 뭐 에너지 산업이라든지 좀 전통적인 산업 분야가 있잖아요. 한국에서 특히 중요한 산업이기도 한데요. IT 분야에 비해서는 AI와 머신러닝의 혜택을 상대적으로 좀 받지 못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외의 많은 제조 기업들과 협력을 해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수행했습니다. 특히 여기 강화학습을 사용해가지고 전기차 공조 시스템 최적화를 통해서 25% 정도 에너지를 절감하는 프로젝트를 수행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자동차 용접 라인 있죠. 자동차 용접 라인에 새 차가 들어오면은 그 여러 로봇팔을 배치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배치된 로봇팔에 모션 플래닝을 수행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보통 용역을 사용해서 진행이 되고요. 보통 4주 정도 기존에는 걸렸는데 저희는 이걸 최적화하고 자동화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해서 48시간 정도로 단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태양광 발전량을 예측하는 어플리케이션이 또 있는데요. 이 경우에서는 한 600개 이상의 모델을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제 발전소가 700개 정도 돼요. 700개 정도 되는 발전소에 600개 이상의 모델을 동시에 학습하고 배포를 해서 발전량을 예측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 생산 장비 중 하나인 CO2 레이저 드릴의 이상 탐지를 95% 이상의 정확도로 수행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머신러닝에 기반한 많은 산업에서의 사례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어떤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던 바탕에는 처음 도입부에 잠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MLOps가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말씀을 좀 더 드리기 전에 이제 MLOps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한번 되짚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많은 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기본적으로 머신러닝 그리고 오퍼레이션을 합해서 이제 MLOps라는 단어가 만들어졌는데요. 구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머신러닝 시스템 개발과 머신러닝 시스템 운영을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엔지니어링 문화 및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AWS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어떤 대규모의 모델을 학습, 테스트, 문제 해결, 배포 및 관리를 해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그리고 엔지니어들의 생산성을 높이면서 그리고 운영 단계에서 모델 성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도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모델 성능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생각해 보시면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오면은 새로운 모델을 학습해야 되겠죠. 이제 그러면서도 그런 학습된 모델이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서비스나 제품의 어떤 오퍼레이션을 약간 멈추지 않으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통합이 되면서 운영을 하게 해주는 그런 환경을 말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정리해 보면은 기본적으로 어떤 한 툴을 도입한다거나 솔루션 하나, 플랫폼 하나로 해서 이게 해결이 되는 건 아니고 실제 비즈니스에서 어떤 식으로 머신러닝 모델을 통합할 것인가를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통합을 어떻게 할지를 어디에 그 머신러닝 모델을 쓸지를 안다고 하면은 이제 그 통합을 해야 되는데 이제 사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야 되는 거죠. 실제로 모델링 같은 곳에서는 모델링이 뭐 요새 AutoML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전이 되긴 했지만 여전히 분석가들, 데이터 과학자들의 어떤 손길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지만 전반적인 플로우를 봤을 때 사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 필요하고 효과적인 MLOPS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 어떤 생산성 자체를 향상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구성하는 게 목적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MLOPS라는 게 어떤 솔루션 하나로 딱 해서 되는 건 아니고 어떤 사용 주체 그리고 적용하려는 프로젝트에 따라서 다르게 구성되어야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크레이츠버거라는 분이 정리한 어떤 MLOPS의 플로우인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위에 어떤 비즈니스에서 애초에 머신러닝을 도입하기 위한 필요성을 디스커버하는 부분까지도 MLOPS에 포함을 시키셨어요. 이쪽을 보면 이제 그런 비즈니스 리퀘어먼트를 찾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정제하고 모델링을 위해서 데이터를 끌어오는 부분,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모델링 및 학습을 수행하는 부분, 그리고 이제 그 만들어진 모델링 방법론을 운영이랑 연결을 해서 계속해서 모델을 업데이트하는 부분 등 다양한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떤 식으로 자동화가 되어야 할지를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보면 MLOps 도구를 제공한다는 회사를 보면은 뭐 전체 다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고 특정 부분을 이제 포커스해서 제공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마켓락스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 부분이 어디에 해당하느냐고 하면은 이제 머신러닝 모델 학습 파이프라인을 개발하고요. 그 다음에 학습된 모델이 뭐 어떤 코드, 어떤 환경, 어떤 데이터셋과 어떤 파라미터로 만들어졌는지 하는 그런 모델의 추적 가능성을 향상을 시키고 그리고 이제 만들어진 모델을 간편하게 서빙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어요. 좀 더 자세한 설명을 위해서 이제 머신러닝 모델 개발 과정을 그림으로 나타내 봤는데요. 이제 이 부분을 보면은 이거는 이제 정리된 데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데이터브릭스의 레이크하우스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여러 군데 흩어져 있는 데이터를 이제 데이터 레이크로 모으고 뭐 클리닝을 수행하고 합치고 그 다음에 이제 모델링을 시작할 수 있는 수준의 프리 프로세싱을 끝낸 그런 데이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모델러들은 이 데이터를 보통 이제 트레이닝, 밸리데이션, 테스트 데이터로 나누죠. 그리고 트레이닝 데이터와 밸리데이션 데이터를 가지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모델을 학습합니다. 물론 모델을 학습하기 위해서는 모델 아키텍처 그리고 모델 아키텍처를 학습하기 위한 코드 그리고 실제 그 모델 학습 코드를 실행할 수 있는 실행 환경 그리고 이 코드를 실행하기 위한 파라미터 등을 직접적이든 암묵적이든 같이 만들게 되죠. 그리고 이제 만들어진 모델은
이제 매트릭 그 목적에 맞는 매트릭을 설정한 뒤에 이제 실험 관리 툴에서 여러 가지 만들어진 모델을 관리를 하게 되고요.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게 되면은 이제 원하는 성능을 갖춘 머신러닝 모델이 만들어지겠죠. 보통 전통적으로는 이 과정을 수행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나 머신러닝 엔지니어들은 예를 전달하는 것 같아요. 학습된 모델을 이제 딜리버러블로 보통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한테 전달을 하죠. 그러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은 얘를 이제 뭐 블랙박스나 아니면은 뭐 바이너리 블럭으로 생각을 하고 이제 어플리케이션이나 서비스에 포함을 시키겠죠. 네. 뭐 말이 되죠. 근데 이제 머신러닝 모델 같은 경우는 어떤 다른 그냥 예를 들어 컴파일된 코드나 이런 거랑은 좀 다르게 코드의 변화가 없이도 데이터가 업데이트 되면서 지속적인 재학습을 수행해야만 원래의 성능이라고 하는 게 좋겠네요. 원래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게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구조라고 하면은 이제 그런 재학습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 모델을 결국 만들어낸 머신러닝 엔지니어들 또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한테 다시 돌아가야 되겠죠. 그 말은 이제 이 전체 운영 환경 자체가 어떤 사람에 대한 의존성이 큰 상태로 남아있다는 이야기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쪽 모델 개발 및 개발을 운영으로 연결시키는 방향에서 그런 사람에 대한 의존성을 어떤 식으로 낮출 수 있느냐라는 걸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는데 제일 주류가 되는 방법이 이제 효율적인 MLOps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이제 머신러닝 엔지니어가 단순히 학습된 모델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아까 제 위에 이 부분을 별도로 나타낸 경우 이유이기도 한데 이제 이런 그러니까 모델을 학습할 수 있는 코드, 모델 아키텍처 그리고 이제 운영 환경 등을 딜리버러블로 전달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운영 환경에서는 이 전달된 이 코드와 환경을 가지고 새로운 데이터나 새로운 파라미터를 사용해서 새로운 모델을 운영 환경에서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모델도 그냥 바로 수동으로 연결하는 게 아니라 어떤 API를 제공해주는 서빙 서비스를 통해서 어플리케이션에서 이걸 사용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어플리케이션의 변화 없이도 모델을 쉽게 학습하고 다 운영까지 연결을 시키는 구조가 만들어질 겁니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나 머신러닝 엔지니어들의 개입 없이요. 다만 약간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있는 문제가 하나 있는데 되게 좋은 구조잖아요. 문제 중에 하나는 이게 이전에 어떤 모델을 학습해서 전달하는 것에 좀 특화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나 머신러닝 엔지니어들에게 사실 더 많은 업무랑 더 많은 부담을 준다고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기존에는 그냥 모델만 주면 됐는데 이제는 어떻게 보면 프로덕션 레벨의 코드를 운영에 사용할 심지어 그런 코드를 만들어 가지고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보시면 데이터 분석 또 모델링 같은 거는 소프트웨어 개발이랑 되게 비슷한 어떤 점이 많아 보이기는 하는데 상당히 다른 프로세스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보면 특히 그 모델링을 할 때는 탐색적인 분석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운영을 위한 어떤 안정적인 코드를 만드는 어떤 행위랑 모델링을 위해 탐색적인 실험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테스트해보고 이런 어떤 것에 특화된 그런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에게는 아주 쉬운 일은 아닙니다. 물론 둘 다 잘하는 분들이 없진 않지만. 네. 그래서 마켓락스에서는 딴 MLOps, MLOps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되게 집중하는 영역 그리고 커버하는 부분이 다 많이 다른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많은 회사고 머신러닝 엔지니어들의 편의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중점으로 둔 부분 하나는 이제 여기 보시면 개발과 운영 간의 어떤 심리스한
연결을 되게 중심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 말은 이제 머신러닝 엔지니어들한테 익숙한 환경을 사용을 하면서도 그 환경에서 이제 아까 운영에서 필요로 하는 어떤 트레이닝 파이프라인이라든지 운영에 필요한 그런 운영에 사용 가능한이라고 했습니다. 운영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파이프라인을 편리하게 생성할 수 있는 도구를 포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코드뿐만이 아니라 이 만든 코드를 익스포트할 때 사용됐던 뭐 패키지라든지 개발 환경 등도 자동으로 클로닝을 해서 운영으로 보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당연히 여러 가지 유형의 머신러닝 모델의 개발과 서빙을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아예 그냥 리소스, 그러니까 인프라 이쪽 측면에서의 운영도 중요하잖아요. 실제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그런 뭐 사용자 관리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계산이나 저장 리소스에 대한 관리 기능도 들어있고, 그리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기는 하지만 이제 MLOps라는 거는 딱 뭔가 하나를 정해서 하기는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다른 뭐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도구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도구들이랑 잘 연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여러 환경에서 뭐 온프렘, 클라우드, 하이브리드를 포함한 다양한 설치 환경에서 사용을 할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거는 방금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이거는 이제 저희가 개발한 링크라는 주피터 랩 익스텐션인데요. 이제 여기 보통 주피터 랩과 비슷하게 코드를 작성을 할 수 있지만 다른 점은 코드의 디펜던시를 설정을 쉽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디펜던시 설정하면 그 왼쪽에 그 코드 셀들이 파이프라인 형식으로 나오게 되고, 이게 실행이 되는 걸 확인한 다음에는 얘를 자동으로 아르고 워크플로우 형식으로 변환을 해줍니다. 거기에 필요한 뭐 도커 이미지 같은 것도 자동으로 빌드가 되고요. 그래서 주피터 랩에서 실행이 됐으면은 그거를 디터미니스틱한 파이프라인으로 바로 익스포트를 할 수가 있는 도구이고요. 그리고 뭐 모델 레지스트에 등록한 거를 여러 가지 서빙 뭐 HTTP 그 REST API를 제공해 준다든지 뭐 스트리밍 서빙을 해서 자동으로 데이터를 쌓게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쉽게 가능하고요. 그리고 뭐 BI 툴 등으로 연결하기 위한 API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뭘 했느냐가 중요할 텐데요. 몇 가지 적용 사례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앞에 두 개는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일단 보면은 이제 어떤 에너지 스타트업이랑 같이 일을 한 게 있는데요. 원래 기존의 모델을 가지고 있었고, 근데 보통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이제 배포를 하고 운영을 하는 거 익숙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 사례 같은 경우는 모델을 빨리 배포할 수 있는 뭔가 프레임워크가 필요했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구축하려면 되게 힘들기 때문에 저희가 런웨이를 도입해서 좀 짧은 기간에 최소한의 인력으로 배포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설비 이상 탐지 모델 개발인데요. 아까 잠시 말씀드렸는데 CO2 레이저 드릴의 이상 탐지 프로젝트인데, 이때도 이제 데이터가 계속 쌓이고 어떤 그 언플랜드 다운타임에 대한 데이터가 쌓이면서 모델이 계속 업데이트가 되어야 성능을 유지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프라를 저희가 그 런웨이를 사용해서 구축을 했습니다. 이거는 약간 모델 성능보다는 운영 쪽에 좀 더 포커스가 가해져 있는 예라서 가지고 왔는데, 이제 죄송합니다. 700여 개의 태양광 발전소를 대상으로 1일 후에 발전량을 예측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비즈니스에서 뭐 VPP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재생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 이런 게 필요한 비즈니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 개선 되게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모델을 개선해야 될 필요가 되게 있고요. 그래서 저희 어떤 실제로 성능을 만족하기 위해서 나온 구조가 발전소별로 600 다른 데이터를 사용하고 대충 모델이 600개 정도가 계속 배포가 되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뭔가 파이프라인 같은 거를 최대한 공유하는 식으로 구성을 해야 하고,
그러면서 이제 데이터랑 이런 거를 다르게 넣어서 모델을 계속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했고요. 그리고 파이프라인도 하나로 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 개의 파이프라인과 여러 개의 모델, 여러 개의 데이터가 약간 되게 혼재해 있는 되게 어려운 프로젝트였습니다. 이때도 이제 어떤 모델 개포와 배포 환경이 일어나 해가지고 개발 및 성능 확인 프로세스가 되게 간소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아키텍처가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데이터가 되게 많고 그 데이터를 잘 끌어와가지고 이제 모델링이 가능하도록 런웨이는 잘 정제된 데이터가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모델링이 가능하도록 런웨이 환경으로 옮겨서 여기서 이제 모델 개발 및 배포를 수행하는 구조였는데요. 이게 현재 상태에서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여기 보시면은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이 이제 데이터를 모으고 이제 데이터를 정리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그냥 커스텀한 개발로 되어 있어요. 플랫폼을 사용하진 않고 그래서 데이터가 되게 사일로 형태로 되어 있고 현재 시점에서 그리고 이제 뭐 확장성 같은 게 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데이터 쓰다가 이걸 해보니까 뭔가 새로운 데이터를 사용해서 모델을 좀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요구가 미래에 들어왔을 때 대처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는 구조입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쪽 부분 데이터를 어떻게 가지고 정리할지에 대한 방법이 사실 현재는 명확하지 않은 상태였는데요. 이제 저희가 이쪽 부분을 어떻게 그러면 개선을 할까를 현재 이제 좀 검토를 하고 교환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이 부분은 이제 레이크하우스 플랫폼을 사용해서 개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레이크하우스 플랫폼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통합 보안 및 거버넌스 모델을 제공하기 때문에 어떤 여러 소스에 대한 데이터를 뭐 단일 플랫폼에서 쉽게 관리할 수가 있고 데이터를 추가하거나 할 때도 그 프레임워크의 변함 없이 계속 수행을 할 수가 있고 또 이제 머신러닝 저희는 이제 저희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머신러닝 개발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머신러닝 개발과 운영을 위한 어떤 유연하고 그리고 강력한 데이터 엔지니어링을 가장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플랫폼이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데이터 레이크하우스를 이쪽 저희의 태양광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 데이터 옵스로 사용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이 태양광 프로젝트뿐만이 아니라 이제 저희는 이 레이크하우스와 ML플로우 등을 포함한 이제 데이터브릭스의 여러 컴포넌트들을 저희 런웨이랑 잘 통합해가지고 고객들한테 더욱더 좋은 경험을 이제 드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원래 런웨이라는 게 그런 여러 가지 플랫폼이나 툴들이랑 잘 통합을 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기도 하고요. 이제 저희가 되게 약한 부분이 여기 데이터를 어떻게 모으고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피드인 하느냐 하는 부분인데 이제 뭐 메달리온 아키텍처 같은 걸 통해 가지고 머신러닝 개발 및 이제 운영 같은 거를 데이터를 준비하고 공급을 가장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플랫폼이라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제 레이크하우스 플랫폼을 이제 시작점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런 모델 개발, 재학습 그리고 운영, 모니터링 이런 걸 다 유기적으로 돌릴 수 있는 런웨이 플랫폼이랑 같이 제공을 해서 앞으로는 비즈니스를 훨씬 더 업그레이드 해줄 수 있는 MLOps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조금 남긴 했는데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